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대대적 홍보하고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쉬쉬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만나면 도망 다니고. 네,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어때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청년 실업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우리 최욱 씨는 그 취업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저는 단 없나?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애초에 알았습니다. 내가 들어갈 회사는 없다는 것을. 아 그래서 아예 그냥 예, 시도조차. 도전도 안 했어요. 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취업. 취업한다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혹시 뭔지는 아시죠? 면접. 면접. 네. 면접이 제일 중요한데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좌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한 군데 붙은 사람이 계속 붙더라고. 네.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또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어떻게 면접에 통과하는지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 정책과의 강민구 팀장님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 크리에이터 인싸 담당자의 복성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잘 보는 방법 두 분이 그런 거를 이제 청년 취업자분들께 알려주신다는 거죠? 각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민구 팀장님. 요새 이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이제 네. 청년 일자리, 청년 구직자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라이브 취업 특강을 준비해서 청년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죠, 본인도? 네, 저는 지금 서울시에 너무나 만족을 하고 그래요?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많은 정보를 또 제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복성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만들자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네. 저는 제이콥이라는 부캐로 이제 인싸 담당자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인싸 담당자 채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하자라는 모토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아까 비법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네. 비법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 그다음에 임원 출신의 어르신들 모셔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폭넓게 다루고 그래서 건강한 취업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을 운영하고 네. 있다. 제이콥님은 왜 전문가예요? 저는 대기업에서 인사 팀장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인사 담당자라는 채널이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인사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인싸 담당자로 바꿨습니다. 예. 아니 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본인은 뛰어쳐 나온 곳을 왜 사람들한테 들어가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회사라는 직장이 누군가한테는 어렵고 힘든 공간이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보내야 되면서 네.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나쁜 곳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좋은 곳, 나쁜 곳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곳, 맞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취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곳을 알려줘야겠다는 모토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과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곳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 너에게 잘 맞는 곳을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네. 아, 좋은데요. 네. 합격하는 방법만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뭐 취업 토크쇼를 진행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8월부터 해서 월 1회씩 해서 1회차는 8월 12일 날 진행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그 노면무원에도 출연을 하셨던 그 육꽃비 롯데 칠성음료 주류 영업팀장님 이 출연을 하셔서 이제 뭐 솔직한 토크를 하셨고 지난달에는 이제 2회차로 현대 엔지니어링과 LG 화학에서 현직자분이 나오셔서 다양한 저희 직무 경험과 취업 준비에 관련된 고민들을 청년 구직자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가르쳐 줍니까?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줍니까? 단순히 이제 취업 준비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취업 준비라는 게 이제 본인의 미래, 그 본인의 삶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과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들, 정말 다양한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현직자분과 제이콥님께서 이제 솔직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맞는 회사인지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회사 들어가 보지도 않고.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겉으로 보여지는 가치관 말고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성과주의다. 음. 아니면 좀 더 워라밸을 지킨다. 돈을 많이 준다.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시대적인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한다면 한번 챌린지를 해보자 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현직자들을 모셨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일 많이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 저는 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해보시면 할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너희들이 우리나라 전체 흘러가는 패턴이 이제 워라밸 지키고 돈 많이 주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성장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좋은 것이다. 이걸 더 알려주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보실 텐데 청년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 가장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아, 취업자들이 네,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어렵다,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준비를 수능 공부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달라요? 수능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취업 준비도 내가 여태까지 커리큘럼의 인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정량화된 스펙, 정량화된 어떤 경험, 정량화된 방법론을 따라가면 좋은 회사를 갈 것이다라는 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인들의 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거기에 맞으면 뽑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한다고 다 뽑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캡틴 아메리카를 원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헐크를 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싸움 잘하는 헐크라고 한다면 캡틴 아메리카를 원하는 회사는 절대 못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원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직무에 대한 경험과 직무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노력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다 짬뽕 시켜버리는 거죠. 방패도 들고 있고 녹색에다가 머리도 좋고 갑옷도 입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아, 최대한 하여튼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군요. 네, 그냥 모든 영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딱 갈리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락커를 뽑는 데가 있고 발라더를 뽑는 데가 있을 텐데 R&B 잘하는 사람 뽑고 뭐 이 노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릴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회사 중심으로 이윤을 내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이 있었으면 최고였어요. 어차피 회사가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각 직무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걸 회사도 깨달은 거죠. 그냥 1등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즉 영업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R&D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개발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1등이 아니라 그 직무를 위해서 얘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 직무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리고 회사마다 약간의 고유한 그리고 산업군에마다 고유한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고 있으면 A가 이 회사에 리더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만의 리더십이 좀 다른 거예요. 어디는 되게 독불장군 같은 리더십, 네네. 어떤 회사는 되게 소프트한 리더십, 다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내가 그 회사에 맞춰서 그 능력을 개발하겠다라고 접근하면 어려워지는 거고 내가 나대로 내가 잘하는 것대로 키워나가다가 그 회사를 찾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올바른 취업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겠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특강을 준비하게 된 것도 네. 이제 그 기업에서 취직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5년 차 내외이신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감없이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이런 네. 것도 이제 최신 동향을 이제 그 회사에 있는 분이 나오셔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신규 채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 많이 합니까? 신규 채용도 요새 많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든 추세이긴 네. 합니다. 아니 그 채용도 안 하는데 뭐 저 합격하는 방법 알려주면 뭐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미안합니다. 조금 문이나마 이제 네. 최대한 이제 네.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회사마다 다 이렇게 뽑는 방식이 달라요? 네, 조금씩은 다. 좀 다 달라요. 대표적인 건 몇 케이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요즘에는요 AI 역량 면접 자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도입해서 그 친구들의 인성과 그다음에 적성을 좀 파악하는 기술들이 도입이 됐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도 하고요. 성격의 장단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얼굴의 안면 근육을 통해서 이 친구의
어느 정도 성향을 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말의 패턴이 있잖아요. 네. 휴지, 음절과 음절의 그 간격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을 좀 해요. 네. 저희가 필기 시험을 보면 필기 시험을 예전에는 다 모여서 봤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못 보니까 네. 집에서 보면 필기 시험 어디서 치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치팅을 하지 못하게끔 집에서 게임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맞춘다던가 카드 뒤집기를 통해서 정답을 맞춘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거죠. 도전적인 성향인가 아니면 안정주의적인 성향인가 등등의 내용들. 그걸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지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사람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직무에 적합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참고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수 있겠네. 내가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A라는 회사가 있어. 네. 근데 내가 공부하기로는 저 회사는 도전적인 인재를 원해. 그럼 내가 도전적인 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무의식적인 영역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요? AI는 뇌과학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랜덤으로 패턴이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풍선불기라는 게임이 있으면 풍선을 뜨드드드 불다가 빵 터져요. 그럼 터지면 내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눌렀는데 갑자기 터져요. 다음번엔 10번째 눌렀을 때 터져요. 이렇듯이 그 변수를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줌으로써 내가 그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는 조작이 가능한데 20번, 30번, 40번이 됐을 때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AI 이런 검사를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까를 연구를 하는데 사실 성향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거를 잘 찾아나가면 되는데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딱히 준비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 면접 같은 경우는 준비보다는 게임의 룰 정도만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룰을 잘 몰라서 당황하다가 30문제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아무 경험 없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갑자기 뭐 채용 면접을 보러 가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가는 게 차이가 또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AI 면접 체험 프로그램도 서울시에서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AI 면접 체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가격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몇만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몇만 원 돈도 사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신청하시면은 무료로 이제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강점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컨설팅까지 추후에 결과 분석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청년 구직자분들이 이제 뭐 마음껏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나 때만 해도 그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자소서. 예. 지금 뭐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잘 써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예 못 쓰면 안 되죠. 네. 아예 못 쓰면 안 되는데 예전보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자기소개서도 뭐 과거에는 이제 줄글로 저희가 뭐 몇백 자 이상씩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새는 자기소개서를 영상으로 촬영해달라 라는 과제물로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들도 이제 청년들이 좀 필요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원하는 데는 뭘 보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상으로 주게 되면은 네. 갇혀있지 않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봐요? 맞습니다. 창의력이 보이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보는 열정도 보여줄 수 있고 열정. 네, 창의력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 영상으로 아이디어 짜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게 전체 취업자 수의 한 97, 8%는 중소기업이고 네. 결국 한 몇 프로, 2, 3% 정도가 이제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 시스템, 뭐 자소서, 뭐 무슨 이력서, 뭐 이런 거에 여전히 의지할 텐데 다수의 청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갑자기 좀 의심이 듭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구인하는 직장인의 수가 이제 대기업보다 훨씬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무 수시 채용 개념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 이제 수시 채용 전환 기조로 바뀌어 가면서 중소기업과 비슷하게 이제 청년 구직자분들이 똑같이 이제 직무별로 어떤 직무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파악을 해서 그쪽 직무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뽑는 사람들도 어렵고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그 접점을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잘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서울시 일자리 카페 같은 거를 그래서 만드신 거죠? 네, 저희는 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뭐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일자리 카페는 저희가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방문을 해서 스터디룸에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다 같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상담사분들과 취업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혹시나 본인이 약점을 보이는 분야, 뭐 서류를 맨날 서류에 광탈을 한다, 아니면 면접만 서류는 잘 합격을 하는데 면접만 들어가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집중 컨설팅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각지에 일자리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용료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제이콥님 채널에는 뭐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면접과 자소서, 물론 네. 제가 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방법론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혼자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현직자들의 특히 직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직무를 하면은 좀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직무를 하면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구나.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아까 AI 면접 잠깐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그 일자리 카페 가면 AI 면접 요것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공짜로. 네, 맞습니다. AI 면접을 일자리 카페에 이제 가서 이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집에 집에서 노트북과 할 수 있어요. 카메라만 있으면은 집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신청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일자리 포털이나 AI 면접 서비스 관련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네, 신청을 해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회사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만났던 이 검사랑 실제 내가 회사에서 받는 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전략 게임이라는 거는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 앞뒤로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는데 네. 질문은 회사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 설문에 의해서 질문이 바뀌어요.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간단한 설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전략적인 성향이다, 혹은 도전적인 성향이다, 목표 중심 성향이다. 그게 안 보이는 곳에서 선택이 되고요. 도전적인 성향이다, 그럼 도전과 같은 사례를 물어봅니다. 그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어느 한 업체에서 판매해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네, 이 AI 면접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몇 군데 있고요. 몇 군데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취사 선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걸 참고용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뭐 그 회사에서 뭐 이상한 뭐 인적성 검사가 뭐 그런 거 뭐 하지 않았어요? 인적성 검사. 아니, 뭘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그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버전이군요. 예, 인적성 검사가 필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치팅이 생기고 코로나19로 모여서 못 보잖아요. 그걸 온라인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렇구나. 이게 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뭐 둘 다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막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질문이 아주 허접하게 나가네. 질문 되게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아니야. 이게 질문이 좋은 게 나가요. 답이 좋은데 네. 경험이 없으니까 질문이 못 나갑니다. 좀 안타깝네. 이거 해서 진짜 취업 성공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취업 성공했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돌아서는 남이니까 그런 거 없어? 피드백은 없지. 주로 이제 취업하면 구독 취소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빠졌구나 생각이 네. 들면 취업을 많이 했구나. 그래요? 오히려 성공할수록 멀어지는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청년 취업 워낙 심각하니까 또 이런 부분도 이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면접 때 꼭 하는 질문 같은 거 저희한테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좀 테스트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 이제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을 주세요 저희한테. 하면은 좋아.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업무의 담당자인데 네. 그 사업이 이해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진행을 해서 수혜를 보는 집단이 있고 주민들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있지. 보는 주민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로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대대적 홍보하고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쉬쉬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만나면 도망 다니고. 네, 저를 꼭 뽑아 주십시오. 어때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가 이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 무슨 시장 선거 남았냐.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을 그러면은 그 피해를 보는 집단 주민분들이 이제 집단 시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반발이 일어날 텐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네. 여기 물대포.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저 잠깐 이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맡기겠습니다. 떠넘기기. 답이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얼만큼 그분들의 이제 갈등을 얼만큼 본인이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진심을 다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자, 않을까. 본인한테 질문했으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뭐야? 저라면은 이제 피해를 입는 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이 사업을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설득을 하고 그분들의 이제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계속 도와드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겠다. 피해 최소화는 그냥 원천 무효야. 그렇지만 이제 사업을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됐고, 전제로 깔고 야 나가야 됐고, 됩니다. 야 이 사업은 원천 무효야. 내가 죽게 생겼어. 하지 마. 그쵸. 그런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누그러질 때까지 계속 찾아뵙고 계속 설명을 하고 내 공청회 눈에 흙이 하겠다. 들어가는 전까지는 나는 안 누그러져. 찾아오지도 마 숨길라니까. 그래도 찾아갑니다. 네. 그래도 네 어떻게든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저 제이콥님, 네. 뭐 질문 하나 주세요. 임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혹은 그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과거에 있었던 사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가장 핵심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됐고, 네.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근거니까요. 이 친구를 뽑아야 되는 근거는 결국 미래를 갖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게 너다. 너가 했었던 걸 명확히 이야기해줘라.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최고의 답은 내 경험에 빗대서 얘기하는 게 좋았겠네. 항상 모든 답은 그래요. 면접관님들의 기본 생각은 이 친구는 이 자리에 와서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디폴트로 딱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렇게 할 그렇겠네. 거예요가 양식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러려면 또 경험도 좀 경험이 있어야 되겠네. 풍부해야겠네. 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방송 들으시는 예비 취업자분들도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고 그래서 항상 대답하실 때는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아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한 말씀이 좀 있을까요? 뭐 저야 뭐 시간만 주신다고 하면 저희 사업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꼭 우선 뭐 저희가 이제 2회차까지 진행을 했고 저희 3회차 이제 라이브 특강이 라이브 토크 콘서트가 이제 10월 21일에 저녁 9시부터 이제 유튜브 인싸 담당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서울시 사업 중에서 요새 제일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IT 계열, 신산업 분야 계열에 관심이 요새 많기 때문에 그분들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해드리고 취창업까지 연계를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관 생도를 양성하는 그런 사관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럼 진짜 도움이 되겠다. 네, 저희가 가장 이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금천에 이제 캠퍼스가 하나 추가 조성이 되는데요. 올해 말에 조성이 되는데 거기 신입생을 모집을 곧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SBA 그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이제 새싹을 검색을 하시면은 그 관련된 이제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 네. 훌륭한 역할 담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일자리 정책과 강민구 팀장님 그리고 인싸 담당자란 채널 운영하고 계신 크리에이터 복성현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